그래서 볼게요. 지역 분화가 일어나는 요인 또는 원인을 봤더니 이거에 따라서 지역이 서로 달라져요. 자,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게 돼요. 접근성이라는 게. 접근성이라는 게. 자, 무슨 소리냐면, 자, 도시가 이렇게 꽤 큰 도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중심지인 A하고 도시의 가장자리인 B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더 접근하기 쉽냐면 당연히 A에 더 접근하기 쉽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못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중심 부분은 접근성이 크고 이쪽은 접근성이 떨어지더라.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접근성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접근성은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곳일수록 땅값이 비싸요. 그렇잖아. 그래서 접근성이 높을수록 집가, 땅값이 비싸더라. 집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당연히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유사적으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팔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지대라는 말, 이 용어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지대라는 말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지대란 원래 땅을 빌려 쓰는 데 따른 대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가게를 세를 냈어요. 그럼 거기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 임대료를 우리가 지대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땅값이 비쌀수록 지대 역시 비싸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자, 지대라고 그냥 곧바로 이해하지 말고 지대를 다른 말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대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나는 이윤이에요. 그곳에서 이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이익이 많이 날수록 그 땅값이 비싸지는 거고 임대료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래. 자, 그 다음 얘랑 또 똑같은 말이 그냥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땅을 쓰는 데 따른 대가.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용어도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따라서 이것들이 서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기능들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자, 볼게요. 여기에 광명이라는 도시가 과거에는 아마 지역이 분화가 잘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작았을 겁니다. 근데 도시가 커지면서 가운데는 땅값이 비싸져요. 임대료가 비싸져요. 그럼 여기를 견딜 수 있는 것들만 여기 남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것들은 굳이 땅값이 비싼 데 있을 필요 없잖아요. 또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멀더라도 버스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주변 지역으로 밀려나게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중심에 있다가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식 현상이라고 불러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현상. 자, 이식 현상은 무슨 소리냐면 중심하고 이별한다는 소리예요. 그 이식 현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학교 같은 것들이 주변으로 빠져나오고 중심은 대부분 학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와요. 그 다음 공장 같은 것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 나중에는 주거 지역 역시 주변으로 빠져나와요. 자, 우리 광명을 예를 들면 아직 철산동에 아파트도 되게 많죠. 왜냐면 아직 광명은 대도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생각해봐요. 서울시청 근처에 아파트 있나? 없단 말이에요. 거긴 전부 다 상업기능이잖아. 그게 더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 뚜렷해지고 다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서울 생각하면 돼요. 광명 말고. 자, 반대로 아무리 땅값이 비싸도 또는 그 땅값이 비싼 걸 감당할 수 있고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도심으로 몰려드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도심으로 몰려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도시에 집중한다. 집심 현상이라고 불러요. 집심 현상. 자,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고차 중심지들. 집심. 고차 중심. 고차 서비스 또는 고차 중심지들.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대형 한인 매장이라든지 또는 종합병원 같은 것들은 교통이 편리한 도심 지역에 입지를 하잖아요. 자, 일단 용어 하나 더 알려줄게요. 자, 이런 고차 서비스, 고차 중심지 말고 시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익을 내기 위한 시설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명시청이 여기로 인전한다. 그럼 광명 사람들 난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구석에다 시청을 짓냐고. 대부분의 시청이나 또는 커다란 관공서들은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뭐 이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또는 대기업의 본사 같은 것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그런 시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추 관리 기능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중추 관리 기능도 높은 지대를 감당하고서라도 부담하고서라도 도심으로 올려주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심현상과 지심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의 내부 지역이 서로 다른 기능 지역으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도시에 있는 수많은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딱 세 가지만 구별해요. 상업기능, 공업기능, 주거기능.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딱 맞추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도심 지역이에요. 이쪽은 주변 지역이고, 자, 이쪽은 지대. 자, 지대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여기는 이윤이라 그럴게요. 이윤. 그럼 도심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낼 수 있는 이윤이 달라져요. 자, 근데 이건 현실 세계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상업기능과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을 따져봤더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이득을 낼 수가 있지만 사람이 적어지면 급격하게 이윤이 줄어드는 거. 얘가 상업기능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이런 접근도나 또는 그런 직가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한 게 뭐냐면 두 번째가 공업기능이에요. 그 공업기능은 이렇게 변해요. 도시는 좀 멀어질수록 이윤이 감소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일단 마지막 주거기능은 뭐 이윤을 내는 건 아니지만 월세 같은 거 보면은 상가의 임대료에 비해서 훨씬 더 거리에 둔감하게 떨어져요. 자, 그래서 마지막 주거기능은 이렇게 변하더라. 자, 그래서 가장 지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상업기능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민감한 게 공업기능이고, 제일 둔감한 거 주거기능이 이렇게 공부하게 돼요. 외우세요. 자, 그래서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여기까지는 상업기능이 가장 지대가 높죠. 이윤을 많이 내죠. 자, 그래서 도시 가까운 곳에서는 이렇게 상업기능이 위치하게 되고, 여기가 좀 먼 곳, 여기까지는 공업기능이 주로 입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가장 바깥쪽 변두리 지역으로는 주거기능이 입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가 광명육금에 해당할 것이고, 여기가 철산동 상업지구에 해당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래프와 함께 정리 좀 해주세요. 61페이지까지.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이해가 팍팍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리해두면 나중에 반드시 시험 문제가 보답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글을 읽으세요.